그랄TV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박은봉 작가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9년의 이야기 치유일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9년 동안 겪었던 이야기들을 일기로 이렇게 남겨놓았어요. 자, 워커홀릭이냐 슈퍼우먼이냐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한 10여 분 될 텐데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아이가 두 돌을 같이 낳았을 때 나는 가장이 되었다. 90년대 초일이니 올해로 나는 싱글맘 28년 차다. 28년이면 싱글맘이 겪을 법한 일들은 웬만큼 겪어봤다고 해도 괜찮을 시간 아닌가 싶다. 가장이 된 내 앞에 닥친 제일 큰 문제는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신은 요즘 같은 복지제도나 육아 관련 사회적 시스템이 전무하다시피 한 시절이었으므로 싱글맘에게 다가오는 삶의 과제들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일을 하자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고 육아에 집중하자니 돈을 벌 수 없는 악순환에 맞닥뜨렸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있긴 했으나 매우 드물고 그나마 종일반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겨우 찾아낸 종일반 어린이집은 몇 달을 대기해야 하거나 너무 멀어 이사를 가야 하거나 아니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의 일은 정시 출퇴근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아이를 생활의 중심에 놓고 그에 맞춰 나머지 시간을 조절하기로 했다. 낮에는 육아를, 아이가 잠들면 그때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이었다.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다른 동네에 사시는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지인들과 품앗이를 해가며 메웠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알 것이다. 육아는 휴일이나 주말이 없고 아이가 잠잘 때 외에는 휴식 시간도 없는 24시간 365일 노동이라는 것을. 그 유일한 휴식 시간이 내게는 생계를 위한 노동 시간이었다.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기억이 별로 없는 그 시절의 가장 큰 소원은 원 없이 실컷 자는 것이었다. 혹자는 나더러 워커홀릭 또는 슈퍼우먼이라고도 하나. 만약 그렇다면 그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 그리 된 것이다. 처리해야 할 일들은 꼬리를 물고 생겨나고 시간은 늘 모자랐으며 돈은 항상 부족했다. 자연히 친구나 인간관계들은 멀어지고 내 앞에 있는 건 3살 먹은 아이와 해야 할 일들 뿐이었다. 당신은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어서 싱글맘들의 커뮤니티나 소통 창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워커홀릭이나 슈퍼우먼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나중엔 익숙해져서 굳어지는 것이지. 지금도 기억한다. 1,000원이 있으면 하루가 부자 같고 10,000원이 있으면 온 세상이 내 것 같던 그 시절. 내가 살던 동네에는 제법 큰 슈퍼마켓이 있었다. 아이는 슈퍼마켓의 쇼핑카트 타기를 좋아했다. 쇼핑카트에는 손잡이 쪽에 아이를 앉힐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 카트에 아이를 올려앉히고 밀어주면 아이는 까르륵거리며 웃어댔다. 유모차가 없었던 나와 아이에게 쇼핑카트는 커다랗고 신나는 유모차였던 셈이다. 그렇게 아이를 태운 채 몇 바퀴를 돌고 나서는 빈 카트로 나오는 게 영 눈치 보여 200ml 우유 한 개를 계산대에 내밀던지 사고 싶은 것은 정말 많았지만 지갑은 비어 있었다. 싱글맘의 고충은 여러 가지이나 그중 가장 힘든 것을 꼽으라면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을 들고 싶다. 나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경제적 안정은 육아에 대한 사회 시스템 구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누군가가 있거나 믿고 의지할 시스템이 없다면 싱글맘 혹은 싱글 데디의 경제적 자립은 실현되기 어려운 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나 역시 친정엄마의 도움 아니었으면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긴급 도움을 청할 곳은 친정엄마뿐이었다. 30년 전에 비하면
오늘날은 복지제도나 육아 시스템이 괄목상대하게 나아진 게 틀림없지만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싱글맘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디 싱글맘만의 문제겠는가? 다양한 양질의 육아 시스템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요 사회와 국가 발전의 기초라고 말하고 싶다.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싱글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의 편견이다. 싱글맘 본인을 향한 편견은 그럭저럭 견딘다 해도 아이에게 가해지는 편견 앞에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개선되었겠으나 당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학교 교육이 아무 생각 없이 퍼뜨리고 저지르는 편견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받아오는 과제물들은 모두 양부모 가정, 전업주부 엄마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한부모 가정이나 일하는 엄마는 설 자리가 없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체 아이는 이것들을 어떻게 감내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아이에게 직접 가해지는 편견은 아무리 엄마라도 대신 겪어줄 수가 없다. 나는 아이가 부디 강건하게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들과 잘 싸워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싱글맘의 삶에는 대체 인력이 없다. 대신 해주거나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묵묵히 홀로 해내야 하며 정 어려울 땐 깨끗이 포기하고 가야 한다. 매사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지칠 때도 다반사다. 홀로 아이 키우며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삼켜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져야 할 짐이 너무 많다. 나눌 때는 하나 없고 설 곳은 매우 적다. 피할 것은 매우 많고 포기할 것은 더 많다. 감내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 많다. 2011년 11월 7일 일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아이는 자라 성인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밤샘 노동을 하지 않으며 슈퍼마켓에서 200ml 우유 외에도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충분히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쉼없이 일하는 싱글맘으로서의 오랜 생활 패턴은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택근무 7년, 아이를 재우다가 깜빡 같이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눈이 번쩍 뜨여 시계를 보니 바늘이 11시를 향해 가고 있다. 안 돼. 일어나야 해. 팔베개 해주었던 오른팔을 살구머니 빼내고 조용히 일어나서 소리 안 나게 방문을 닫고 뒤꿈치를 든 채 안방으로 간다. 방 2개짜리 연립주택에서 작은 방은 침실이요. 큰 방인 안방은 작업실이다. 벽에 기대선 책장을 가득 채우고 남은 책들이 바닥에까지 쌓여 있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책상은 한가운데 놓여 있다. 여느 집 안방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엘사의 사보 원고 마감일이라 내일까지 원고를 넘겨야 한다. 졸음을 쫓으려고 커피를 탔다. 컴퓨터 자판에 손가락이 춤을 춘다. 피곤하다. 이 원고가 이번 달에 써야 할 마지막 원고다. 4군데의 원고는 넘겼으니 이제 하나 남았다. 원고료 제일 많이 주는 곳이야. 힘내. 혼잣말을 하다가 피식 웃었다. 글이란 원고료가 많다고 더 잘 써지고 적다고 대충 써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3,000원어치만 쓰거나 10,000원어치로 쓰거나 할 수 없는 것이 글이다. 원고료가 얼마든 상관없이 전력을 다하게 된다. 가끔씩 작은 방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혹시 아이가 깨어 엄마를 찾을지 모르니까 안심이 안 될 땐 살금살금 가서 살짝 문을 열어보기도 한다. 무사한지 확인해야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시간이 살같이 빨리 간다. 겨우 마감 시간에 맞춰올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보내면 되겠다. 백업을 하고 컴퓨터 전원을 껐다. 새벽 4시.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데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짝 곤두선 신경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아이 곁에 등을 쭉 편다. 깊이 잠든 아이의 숨소리. 오늘도 너는 혼자 잤구나. 안쓰럽고 미안하다. 고단한 하루를 완주하고 잠자리에 눕는 이 순간은 너무나도 달콤하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프리랜서 작가의 수입으로는 작은 인쇄, 신문 잡지 등의 기구한 글의 원고료를 꼽을 수 있다.
그중 책의 판매 부수에 따라 받게 되는 인세는 그야말로 부정기 부정액이다. 자신이 쓴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인세만 바라보며 생계를 꾸리는 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수입 없이 오로지 글만 써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작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나는 작가가 되려면 투잡을 뛰거나 배우자의 경제력이 탄탄하거나 그도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해야 한다고 우스개처럼 말하곤 했다. 그런데 그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다. 그리하여 정기 정액의 수입을 위해 잡지 사보의 연재 칼럼을 매달 5건 이상 썼다. 잡지나 사보의 원고료는 판매 부수와 상관없이 그때그때 지급되기 때문에 원고지 매당 적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2만 원까지 원고를 5건 정도 쓰면 한 달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건의 마감 날짜가 거의 동시라는 데 있었다. 왜 마감을 다 이때 하는 거야? 투덜거리면서 15일에서 20일 사이의 기일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다. 칼럼의 주제는 한국사, 세계사, 역사, 인물 이야기 등등 다양했으며 연재 기간은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이었다. 제각각 다른 주제의 글을 5건 써서 기일 안에 넘기고 나면 기진맥진한 나머지 방바닥에 드러누워 숨만 깔딱깔딱 쉬곤 했다.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며칠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다가오는 달력 날짜를 보고는 다음 달의 글감과 자료 준비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흔히들 프리랜서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한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마음대로 하니 얼마나 좋겠나 싶은가 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지극히 소수이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쫓기면서 산다. 일 자체에 쫓기거나 돈에 쫓기거나 심지어 시간에도 쫓긴다. 프리랜서의 일은 퇴근 후 잠시 잊어버리거나 거리를 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은 출퇴근으로부터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생각은 깨어있는 시간 내내 계속 돌아간다. 꿈에 나올 때도 이름과 달리 프리랜서는 실은 언프리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중략인데요. 2011년 11월 13일 일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러한 자기의 그 워커홀릭 슈퍼우먼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부터 받는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수단으로 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알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